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준비했던 자료는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그 상담 손님들이 계속 밀리는 바람에 올리질 못했습니다. 자, 올해는 불기 2564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지 2564년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2564.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쓰는 2020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때 이런 뜻입니다. 서기는. 그래서 두 분의 나이를 따지면 544년 차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로마 식민지인 갈릴리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죠. 아버지도 목사고, 목수고, 예수님도 원래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 목수인데 어쨌든 그 인도하고 티베트에서 한 16년 정도 있으면서 이사라는 선교로 활동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와 티베트를 다니면서 불교를 배워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공한 케이스. 그래서 목수 출신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불기 2564년이라는 거,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한 달 정도 늦춰졌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사주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사주다. 왜? 토기운이 사주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주 보는 데 있어서 뭐 어떠한 기운이 한쪽으로 몰렸다고 해서 특별한 사주는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종격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다 그러는데 사실은 종격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사주 있는 그대로 보시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사주 역시 그냥 적격인데 관을 겸하고 있는 사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명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요. 서울 소재에 이름 있는 대학의 체육학과, 거기서 무용을 전공하신 그런 분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형태대로 진짜로 이렇게 이혼은 하신 분이고요. 성격은 반듯하고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진술, 충파, 상배, 고독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래쪽 이 글자 말입니다. 진술, 진토, 그리고 술토가 서로 충해서 깨트려진 경우입니다. 이렇게 충하고 있는 경우. 지지는 충이죠. 천간은 극이고, 그죠? 그래서 충해서 깨트려진 경우는 배우자와 서로 고독하게 지내는, 한마디로 배우자 연이 없는 경우입니다. 제가 주위에 또 나이가 이렇게 50 넘은 분들 위에 진술충이 있는 분들, 제 주위에 또 내지는 제가 봤던 분들 모두 다 100% 다 깨져 있는 경우가 부부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진술충으로 이렇게 일지와 시지가 이렇게 충하는 분들은 제가 본 경우에서는 지금까지 100% 회로를 못하는 경우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진술충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죠. 요거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시지가 서로 충하는 것, 그러면 이건 배우자궁과 자식궁인데 이것이 서로 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흉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사주를 보는 기준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월지가 술토입니다. 그래서 편재격이죠. 그래서 지지는 당연히 용신이 재가 됩니다. 천간에 역시 떴습니까? 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뜬 이 재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은 바로 관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재격인데 재와 더불어서 정관을 겸하는 사주, 재겸정관 이런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해수와 이렇게 진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재격, 나는 재물로 재물을 버는데 재물을 벌고 또 명예까지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천간이 하나 싹 다 사라질라 그러면은 병화가 뜬 중에 세운에서 간목이 뜨게 되면은 천간이 모조리 다 사라지게 되겠죠. 지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이 명조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에 태어났죠. 그죠? 신유술에. 여기에 태어났는데 지금은 여자인데 일간이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자축, 임묘진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오미까지 흘러가죠. 제격에 식상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았다. 여자로 태어나면 초년에는 부모덕이 있고 그나마 공부를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중년에 최선을 다해서 고생을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사주가 몽땅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인목이 들어온 것과 묘목이 들어온 것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진토가 들어온 것은 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진술충이 났으니 사단이 크게 나야 되는데 사실은 동충입니다. 그죠? 같은 토기운의 충입니다. 그래서 이동이 나고 또 하나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궁이 이렇게 위태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묘목이 들어온 것과 인목이 들어온 것은 또 사정이 달라집니다. 인목이 들어오면 그나마 인옷을 구글 자니까 이렇게 재가 식상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대패가 아닌데요. 이렇게 묘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재가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요 토기운이 또 당하게 되고요. 또 뿌리 하나 있던 것마저도 이렇게 해묘이 목국을 짜면서 같이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묘목이 들어오는 순간이 가장 큰 대패가 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간에 달고 들어온 이 개수도 하나를 잡고 나면은 세운에서 개수가 다시 떴을 때 재가 주용신인 재가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대운도 좋을 것이 없으나 넘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고 계묘대운에는 반드시 대패가 난다. 어떻게? 자, 급제 양인급제에 의해서 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재파가 크게 나는데 주위에 어떤 것 해서 손상도 하나 보느냐 문서로 인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보증을 썼다든지 계약을 뭔가 잘못해서 주의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재물의 손상을 크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진대운 중에서는요, 세운에서 병화가 가장 안 좋고요. 병화 정임합, 병신합이 되어버리면 이게 날아가면서 간목이 뜨면 이게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이렇게 동시다발로 대운 간목에 세운 정화가 뜨더라도 이건 날아가고 이건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주는 사실은 따지면은 그냥 이렇게 퍼즐을 끼워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딱딱 이렇게 아기를 맞춰 나가면은 답이 똑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초년에 들어온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흐르는 것은 이렇게 북방 수운으로 흐릅니다. 제격에 인이 들어온 것은 좋죠. 제격 폐인이 됐으니까. 만약에 지지가 인인데 이렇게 재가 들어왔으면은 대패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적격페이는 오히려 좋다. 그죠? 그래서 요 시기는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대운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덕도 있고 또 자기 욕구 원하는 것을 다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자년이 들어옵니다. 경자대운이. 그러면은 경자대운이 왔을 때는 성패로 일하면 패입니다. 지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덕이나 학문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나 천간했던 경금, 그래서 관이 있는 중에 살이 떴으니 그래서 남자로 인한 어떠한 문제,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는 시기는 일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시지가 두 번째고 이렇게 월지가 세 번째쯤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 시점쯤에 그래서 이성 문제로 인해서 또 직업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신금이 다시 뜨면 이렇게 중간이 되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있으나 대패가 난 적은 없다. 단 이렇게 축토가 왔고 세군에서 미토가 뜰 때는 돈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난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 관이 있는 중에 또 관이 하나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형을 겪는데 이때 여차 잘못하면은 배우자궁 자체에 돈 문제로 인해서 사단이 나면서 뭔가 남자가 물러날 수 있는, 우리가 관이 중관이 되면 물러난다 이런 뜻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직장에 비유하면은 이렇게 사표를 쓰고 물러난다 이런 말이 되고요. 또 부부궁에서 보게 되면은 여차 잘못하면은 남편이 물러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났고 이민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혼을 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나고 결국은 이때 이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50인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위기 속에 사실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무기합도 되지만은요, 천간이 살이 하나 또 떠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자축으로 흘러버리면은 이 묘목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부터 이분은 금전적인 문제에 도래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돈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직업과 연관을 시킨다 그러면은 뿌리가 재물을 버는데 뿌리가 해수, 그래서 인, 학문에 있고 또 재에도 있습니다. 학문과 재물을 같이 쓰는데 요 해수는 지살입니다. 움직임 뜻이고 또 재물도 이렇게 충했으니 이것도 역시 동하게 되죠. 그래서 움직이는 쪽에서 가르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자축으로 들어왔을 때 교육 쪽에 종사하면서 살 수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살기가 어려워지고 이혼을 하면서 이제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사실은 직업과 사주 생긴 모양도 비슷하게 잘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개묘대운에 해자축이 이제 지금 들어오면서 인묘신까지 같이 겹치고 들어옵니다. 이 경우에 과연 이분이 이걸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런지, 개묘대운 중에 개묘년까지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토기운이 한쪽으로 좀 몰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토기운이 몰려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렇게 배우자궁이 진술충으로 된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 사주는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